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늘 저녁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주요 후보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치 개혁과 외교 안보를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합니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주요 후보들은 전략적 요충지를 찾아 표밭 따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학가를 찾아 2030 세대를 공략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서울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일제히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에서 이들 세 사람의 발언과 애치되는 점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전달됐던 명품 가방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더하면 확인된 것만 1억 원에 가까운데 수사는 이제 통일교 윗선과 김 여사 측근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저녁 열리는 마지막 TV 토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 앞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의 주제가 정치인 만큼 어떤 이슈를 꺼내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 8시 정치 분야를 주제로 21대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2차 토론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정치를 주제로 공방을 벌입니다. 가장 논쟁이 예상되는 건 단일화 이슈입니다. 이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시도를 두고 내란 단일화라고 비판합니다. 당권을 준다든지 또는 이길 경우에 총리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냥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일화에 관심 없고 정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퇴하시면 될 일이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의식한 정치개혁을 강조해 중도층 공략을 계획 중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은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개헌 관련 논의도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4년 연임제의 이재명 후보와 4년 중임제의 김문수 후보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권영국 후보는 권역별 개방형 정당 명부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의 공약을 강조해 양당 정치가 놓친 정치 부문 공약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후보들 간 시각차가 더 뚜렷합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핵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의 시각차가 어떻게 부딪힐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부동층 표심을 잡을 막바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처음으로 대학을 찾아서 젊은 표를 겨냥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 경선을 함께한 한동훈 전 대표와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첫 일정으로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대학을 찾은 건 대선 출마 이후 처음입니다. 이 후보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젊은 층을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고 학교 안에 종합 복지시설 비슷하게 주택을 지어서 제공하는 거죠. 아니면 저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부장주택들을 공공이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 신혼부부가 많은 수원, 용인 등 경기 지역 아파트촌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막은 건 광장으로 나온 젊은 세대였다며 2030 공약에 주력했습니다. 그들이
총과 대포를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가녀린 응원봉을 든 우리 20, 30대 젊은 청년들, 우리 국민들이 맨손으로 나서서 결국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 도봉구에서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앞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은 김 후보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라며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그 당시 취득원까지 제가 1원도 남기지 않고 이 땅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특혜다. 46만 원 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특혜를 주냐. 김 후보는 여전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불씨도 살려가고 있습니다. 광복 유세 일정 역시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지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하루하루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대선에서 민주당에선 중도층을 노리는 전략의 변화도 느껴집니다. 우선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법안이나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등 논란이 있던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내세웠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부 압박 논란이 일었던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 등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안 철회를 직접 지시한 건 아니라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막판 중도층 확보를 위한 전략 변화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외교 안보 공약을 직접 발표했는데 온건파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의원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이야말로 실용 외교의 토대입니다.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중국 러시아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면서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겁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포함해 최근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은 한일전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아요. 친중 공세에 대응하면서 변화된 국제 정세에 맞추겠다는 실용 외교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이 후보는 새 정부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으로 하겠다는 구상도 직접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초반보다는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업적이라며 내세운 시흥의 인공서핑장 유치에 거북섬을 공격하면서 진상규명 특위까지 꾸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최대한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남에서 다소 늦게 불어오기 시작한 동남풍이 결합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김문수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탄핵 대선에서는 D-8일은 야구로 치면 7회 초입니다. 7회부터 진짜 승부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막판 지지율을 끌어올린 걸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어느 시중 여론조사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5일 동안 8%를 올린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앞세워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과 대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이 후보가 시흥 거북섬의 인공서핑장 유치를 내세운 걸 두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가 그리고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그 말이죠.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 거북섬 상가는 공실률이 높은 유령 상권인데 자랑했다고 국민의힘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이곳 거북섬을 방문하셔서 이 상가 주민분들 그리고 인근 시흥 시민분들의 눈물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까지 빗대 진상규명위원회까지 만들며 선거 이슈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적을 울리면서 유세차를 막아선 차량, 저지하려던 사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범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범죄야. 어제 대구 산매광장에서 유세차에 오른 박주민 의원 앞으로 빨간 벤츠 차량이 멈춰섭니다. 차가 여러 차례 경적을 크게 울리자 주변에 선거 사무원들이 다가갔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앞으로 돌진하면서 매달려 있던 사람들 4명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뒤에 차 밖으로 나온 남성은 선거 사무원들과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고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빵거리도 안 돼. 와 아니 여보세요. 이상한 짓 했나? 아니 왜 나갔네? 아니, 진짜 터무니없는 녀석들 봤어? 아니, 그 창문을 제 앞에서 세우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한참 째려보는 거야, 계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선처나 합의는 없다는 긴급 논평을 내놨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얼굴을 맞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탄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지 시간 25일 밤 전용기 문이 열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에 손이 퍽 날아옵니다. 머쓱한 듯 카메라를 향해 인사한 마크롱은 잠시 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을 밀친 장면 속 빨간 소매의 의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살짝 오른팔을 내밀어서 잡으라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는데 결국 두 사람 따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최근 마크롱은 유럽 정상들과 만난 기차 안에서 마약 휴지를 숨겼다 이런 주장을 담은 영상으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온라인에서 이번 영상도 화제가 되면서 직접 기자들에게 두 영상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Sur ces 3 vidéos, j'ai ramassé un Kleenex, serré la main à quelqu'un et juste plaisanté avec mon épouse comme on le fait assez souvent. 리버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축하하는 거리에서 차량이 돌진해 수십 명의 사람이 다쳤습니다. 축하 분위기였던 도시가 순식간에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재 시각 26일 리버풀의 워터 스트리트에서 검은색 차량이 군중들 한가운데로 돌진합니다. 사람 한 명을 친 차량 연이어 방향을 바꿔서 수많은 사람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차량을 부수려는 사람들과 경찰들이 부딪히면서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선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요, 차 사고로 약 30명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운전자가 분명히 의도적으로 보였다는 현장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해자는 53살 영국 국적의 백인 남성으로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주요 퍼레이드는 끝난 상태였지만 우승을 축하해야 할 팬들과 도시에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리버풀의 공식 소셜미디어는 심각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의료 인력과 지역 당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경찰과 사건에 관해 직접 연락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계엄날 CCTV 속의 국무회의가 지금까지 이들의 진술과는 다른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검은색 차량이 경찰청 청사 밖을 빠져나옵니다. 10시간가량 이어진 경찰 조사를 마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 차량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차량은 50분 뒤 빠져나갔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모두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전혀 알지 못했고 2차례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전 부총리 역시 누군가에게 쪽지 형태 자료를 받았지만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도 언론사 단정과 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을 만료했단 말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장소로 지목되는 삼청동 안전가옥 CCTV 영상도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경찰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 출석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폭로한 그날 비화폰의 사용자 정보가 초기화된 겁니다. 이 비화폰 서버 관리 권한은 대통령 경호처가 갖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원격으로 삭제한 주체는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 관계자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서버 관리 권한을 갖는 경호처 누군가가 이들 3명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사용자 정보를 초기화한 것인데 이를 통해 통화 기록 등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기기를 초기화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건 시점입니다. 12월 6일은 홍장원 전 차장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당일입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밤 10시 53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보 관계자의 폭로와 함께 그에 대한 경질이 발표된 시점이 비화폰 초기화 시기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실행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여사 라인으로 그간 서버 압수수색을 저지해왔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비화폰 등의 포렌식을 대부분 마쳤는데 조직적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백의 당시 가격은 각각 802만 원, 1,271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올라 2,7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더하면 이 선물들의 가격은 1억 원에 달합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건넨 샤넬백 2개가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에게 전달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최근 샤넬 코리아에서 샤넬백 2개의 가격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건넨 샤넬백은 802만 원. 대통령 취임 이후 같은 해 7월에 전달한 샤넬백은 1271만 원이었습니다. 취임 뒤 선물한 가격이 400만 원가량 높아진 겁니다. 당시 해당 가격의 샤넬백 제품으로는 핸들 장식 플립백과 클래식 라지 플립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클래식 라지 플립백은 샤넬백 중에서도 인기가 많아 국내에서 1인당 한 해에 한 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건진법사에게서 가방을 건네받은 유 씨는 각각 85만 원과 200만 원의 추가금을 내고 다른 샤넬백으로 바꿔갔습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건진법사 부탁을 받고 심부름으로 제품을 교환해준 것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건진법사도 유 씨에게 가방을 받은 뒤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방의 가격을 합치면 2천만 원 남짓, 현재는 더 올라 2,700만 원을 웃돕니다. 6천만 원대에 달하는 그라프사의 다이아 목걸이까지 김 여사 측에 전달된 선물 가격은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아 가격대를 추정할 수 없는 천수삼 농축차 선물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것들이 김 여사 본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물들의 행방을 쫓기 위해 조만간 유 씨를 비롯한 김 여사 측근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날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2021년 1월 20일 중식당 회동 당시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 여론조사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명 씨 휴대전화에서 같은 날 오후 5시 7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명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실제 통화는 안 됐지만 미수신 전화를 알려주는 캐치콜 문자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명 씨는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있어 전화를 못 받았고 이후 오 시장 연락을 받아 저녁 자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저녁 여론조사를 논의한 뒤 강 전 부시장과 조사 문항을 협의했고 비용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오 시장은 자신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에게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한 관련자들 진술과 휴대전화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오 시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임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교섭을 벌입니다. 노조는 오늘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일 첫 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 측은 부산과 창원, 울산에서도 차례로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약 12,000대의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통상임금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지난해 파업과 달리 최소 사흘 이상 길어질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파업 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지하철 운행을 170회 이상 늘리고 막차 운행도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높겠습니다. 주 후반엔 기온이 점차 올라 서울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